야 이거 전문적으로 되었으면 오늘 내가 세팅했다. 갑시다. 오늘 뭐 할 거냐면 1002 할 거예요. 혹시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이런 말 들어봤니? 이거 뭔 얘기야? 맞아. 들어서 이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 승천할 때 천자, 하늘 천자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서 옮겼다 이런 느낌이고 바뀐다는 뜻이 있는데 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문집의 우점종이 바뀝니다. 요렇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 사람은 과학을 해야 된다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쁜 봄에 우리 보통 막 진해나 이런 데 벚꽃 보러 가잖아요. 벚꽃 보러 가면 어떤 분은 예쁘다 떨어지는 벚꽃이 뭐 눈 같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벚꽃 때도 뭐 초록색 잎이 있네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벚꽃이 피기 전에 뭐가 있었고 벚꽃은 어떻게 진화돼서 저런 색깔을 띨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두 가지 생각을 한 사람은 연구원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원이 되고 그래서 이 천의를 처음에 생각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보통 산을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 나무들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변화를 거쳐서 이 나무들이 지금 이 산을 덮고 있을까를 생각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수억 년의 역사를 이제 생각해내신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걸 관찰해서 이론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크게 천의는 1차와 2차로 나눠. 1차에 쭉 되다가 뭔 일이 생겨서 처음부터 다시 천의를 하게 되면 우리 2차 천의를 하거든요. 우리 1차 면역, 2차 면역처럼. 근데 이 1차 천의를 이제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 건성천의, 습성천의가 있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건성은 뭘까? 좀 물기가 없는 땅, 산이나 일반적인 황무지 같은 거, 그죠? 습성천이는 습지들, 강, 호수 이런 데, 그지? 이런 데 이제 군집이 변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야. 바다천이는 우리가 연구할 수가 없어. 아직 잘 몰라.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해양연구원으로 가시면 바다천이를 연구해서 인정받으면 노벨상급으로 받을 수도 있어. 쉽지 않거든요. 바다천이는 연구 자체가. 한번 봅시다. 우리 책에 보면 밑에 천이들이 있어. 밑에 천이들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적어도 되려나? 지금 이거는 건성천이를 나타낸 거고 이 척박한 땅을 다른 표현으로 적을 수도 있어. 바위지대라든지 또는 나지. 우리 몸 옷 다 벗는 건 뭐라 그랬니? 나체라 하잖아요. 그래서 땅에 식물이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 나지라고 합니다. 또는 맨땅 이런 표현을 하겠죠. 황무지란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건성천이의 시작이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척박한 땅이 있을 때 그 다음 생기는 애들이 이제 지의류나 익기류. 그래서 여러분은 지의류를 조금 눈여겨 봐주셔야 돼요. 지의류가 뭔지 한번 보자.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잘 모르니까. 이제 곰팡이는 아니고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우리 학교 주변에도 있다.
얘네는 고생대부터 거의 산 친구들입니다. 캄브리아 그쯤부터 좀 자세히 잘 안 보이는데 박사님 거기 블로그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미지 때우는 방법입니다. 뭔지 이 정도 크기. 조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바위나 나무 같은데 이렇게 뭔가 이끼 비슷한 게 와다다닥 붙어 있어. 얘네가 지의류입니다. 얘네는 식물의 범주에서도 조금 그렇고 어떤 종류냐면 균류랑 그다음에 광합성하는 생물, 약간 공생하는 공생체 같은 거야. 어쨌든 이런 특이한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이한 놈이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세요. 우리 추후에 좀 자세히 배울 테니까. 그래서 이름 자체가 쟤도 이름의 기원을 찾아봤는데 의류가 뭐냐? 옷, 우리 의류하면 옷 생각하더니 땅에 옷 입힌 것 같은 그런 애. 한꺼풀 이렇게 옷 입혔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지의류라는 게 생겼어요.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이렇게 지의류라는 게 먼저 생겨요. 지의류는 아까 광합성 생물이랑 곰팡이나 등류 같은 게 공생하는 체라 했잖아. 그래서 야 광합성 같은 거 할 수 있어. 그 다음 뭐가 생기냐면 초원이라고 하는데 초본층 나중에 생겨. 초본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 오연미 풀떼기. 비유도 간다발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초본이 생기고 그 다음 뭐가 생기게 관목이 생겨. 관목은 우리 키 정도 되는 나무라 그랬죠. 그 다음 뭐게 여기부터는 다 교목이겠죠. 키 큰 나무 다 교목인데 이 교목에서도 이제 종류가 있어. 양수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양수가 뭐였나? 예전에 우리 빛의 특성 할 때 배웠던 빛의 작용 같은 거. 햇볕이 많은 데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양수림으로 안 내면 소나무 숲이라고 낼 수 있어. 우리 소나무가 대표적인 양수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 함께 이렇게 잘 자라는 거. 양수 더하기 음수가 함께 잘 자라는 거. 이걸 호남림이라고 그래. 이 글자 보이나 모르겠다. 호남림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음수림이 생겨. 음수 대표적인 건 뭐 있었어? 참나무였던 거 기억나? 이건 꼭 적어 놓으세요. 이거를 음수림이라고 안 주고 참나무 숲이라고 줄 수도 있어. 이제 이 순서를 여러분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 이론들이 있을 때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보자. 이거를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서 쌤이랑 같이 해야 돼. 보면 우리 생각에는 맨 땅에 풀이 나는 게 먼저인데 지유류가 덮인 다음에 풀이 나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어? 맨 땅 있는데 우리 운동장에는 막 이렇게 막 덮었어. 이때 막 지유류 같은 이상 이끼 같은 게 쫙 깔린 다음에 풀이 나던가. 우리 생각에 그냥 바로 풀이 나잖아. 그지? 이미 그 땅 그러면 옛날에 충분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진짜 영양분이 없었던 이런 땅에는 반드시 지유류가 필요해. 왜 그럴까? 왜 풀부터 못 자라? 왜 이렇게 못 가? 풀이 자랄 영양소도 없고 또 뭐가 없냐면 모래나 흙이 없어. 얘네 역할이 뭐냐면 모래나 흙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 아까 광합성 한다 그랬지. 얘네가 말라 죽고 다시 태어나고 말라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양분을 제공해. 이런 특징이 있어. 얘네는 바위에서도 광합성을 하는 특이한 애들이에요. 웬만한 식물은 바위에서 못 자라거든요. 바위 위에 한꺼풀 덮여서 이런 식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흙을 만들고 양분을 제공하고 나서야 비로소 누가 되냐면 풀이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유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얘를 1차 천이의 개척자라고 해요. 중요한 말이다. 1차 천이의 개척자. 땅을 처음으로 개척하는 그러한 생물이기 때문에 개척자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 다음에 관목, 양수, 음수림은 이제 얘기를 줄게. 이렇게 땅이 있고 보통 양지식물들 있잖아.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
수관이라고 하거든. 이때 관은 드디어 관상용 그런 거야. 나무 숫자. 나무가 어떻게 생긴 거냐 한 건데 아마 약간 삼각형처럼 나는 나무들 있잖아. 소나무나 트리나 막 이런 거. 나무를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야. 또는 뭐 납작한 이런 삼각형. 이런 건 대부분 양수. 이 이유까지는 조금 복잡해서 말 못하겠는데 이런 식. 그다음에 음수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 수관 나무 전체의 모양이 약간 삼각형 뿔처럼 생겼다. 그러면 양지식물일 확률이 엄청 높아. 그다음 동그랗게 약간 둥근 형상을 띈다. 그러면 음지식물일 확률이 높아. 이것도 납작하게 이렇게 자랄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어. 이걸 알고 이제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풀까지 난 상태에서 이제 나무를 볼 거야. 나무가 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척박한 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역사를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고 풀만 있어. 여기는 양지일까 음지일까? 누가 봐도 양지 아니냐. 그래서 양지식물이 이렇게 먼저 자라 빠르게. 삼각형으로 그릴게요. 속도송이 같네. 자, 근데 이때 음지식물 씨는 여기 없겠니? 이거 이 양수림과 음수림의 이 씨앗은 그냥 바깥에서 또는 새 같은 게 똥을 싸던가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당연히 음지식물들의 씨 같은 건 있어요. 양지식물 씨도 있어. 왜냐하면 새들은 뭐 양지식물인지 음지식물인지 알고 먹고 그러진 않잖아, 그죠? 다 있을 거야. 근데 왜 양지식물이 빨리 자라? 햇볕이 많기 때문에 또 양지식물 특성이 햇볕 많은 데서 빨리 자라는 게 걔네 특성이. 그래서 빨리 자라. 그리고 나면 이제 음지식물이 이제 어두워도 잘 자라겠죠. 스멀스멀. 음지식물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네는 어떻게 보면 1세대 양지식물이잖아. 그지? 얘네 밑에서 또 다른 양수가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자라. 왜 못 자라? 얘네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지네끼리 이제 물리적으로 막 부딪히지 않소. 그래서 더 이상 못 크는 데다가 이제 그늘이 쫙 지니까 이 밑에 양지 식물이 자라기 진짜 힘들어. 그래서 얘네 2세대 양지 식물은 자라지 못해.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맨 처음에는 전부 양지이기 때문에 양수림이 생성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호남림이 생기죠. 양수, 음수가 함께 생기죠. 근데 물리적 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자라고 빛의 양도 이제 제한적이니까 더 이상 자랄 생각을 안 해. 양지식물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추후에 이 양지식물을 뚫고 드디어 음지식물이 양지식물보다 커지는 시점이 와. 한 번이라도 커져서 양지식물 위에 가면 얘네 어떻게 되게? 햇볕 많이 없으니까 살 환경이 안 돼. 얘네가 싹 죽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 음수림이 된다. 이렇게 최종 단계 천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엄청 마지막이다. 그게 달했다라고 해서 극상이라고 그래. 더 이상 군집에 우점종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상태. 극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극상이 음수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맨 땅에 아무 영양분이나 흙이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지우개가 먼저 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초원에 이렇게 자랄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를 어디에서 연구하면 우리가 이걸 실제로 관찰할 수 있을까? 산? 육지산? 육지산은 이미 오래됐을 거야. 이거 연구 잘하는 데가 일본이. 왜 그럴까? 이쁘 오래 일본 열도를 대충 그릴게 하면 일본 연도는 이쪽 여기에 뭐 있니? 화산대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수렴 단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마그마랑 뻥뻥뻥 하면 지진 바바박 하면서 여기서 화산섬들이 뿅뿅뿅 생겨. 얘네가
화산섬이 처음 딱 생기면 화산에 그 용암이 굳어서 돌이 되는데 거기 양분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처음에 새도 여기서 둥지를 틀고 막 이래. 그 다음에 생기는 걸 보면 어느 순간 지유류가 생겨 있어. 지유류는 바다에서 처음에 기원하거든요. 그래서 바다만 있으면 지유류 생길 수 있으니까 물만 있으면. 그래서 지유류가 생기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되는 걸 관찰할 수 있대. 난 안 가봐서 몰라. 이때 그래서 일본이 관찰하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덩굴다고 그렇다. 여기까지가 1차 천이기. 그럼 이제 2차를 가보자. 이제 이렇게 극상이 될 수 있어. 맞죠?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 치자. 우리나라라 치자. 근데 무슨 일 때문에 다시 황무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되면 황무지가 되냐? 좋아 좋아. 산불 좋아. 산불.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화산 폭발. 화산 폭발. 용암 같은 거 되면 싹 탈 수도 있고 또 뭐라고? 벌목? 벌목도 있고. 벌목해서 싹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 우리 아니면 화전농법 한다고 불 붙일 수도 있고 그지? 또 황무지가 되는 일이 있나? 오 맞아 산사태. 하나만 더 생각해봐라. 눈사태 말고 지진? 홍수도 넣어주자. 홍수에서 쑥대밭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사람이든 자연이든 한 번씩 이렇게 쑥대밭이 완전 땅이 갈아엎어지는 경우가 있어. 감정 밑에 뭐라 적은 거예요? 어디? 감정 밑에. 습성. 그걸 지금 물어본다고 이 자식아? 습성.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되고 있던 와중에 뭐 여기든 다시 황무지가 됐어. 1차 천이랑 뭔 차이가 있을까? 이미 땅이 양분이 그렇지. 이미 땅에 양분이 많을 거 아니야. 이 단계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땅이 엎어졌다면 지류 이후에 이미 땅에 양분이 있잖아 충분히. 또는 다른 데서 흘러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지? 벌목은 산사태는 다 화산도 용암도 나무가 타고 뭔가가 탄 다음에 그런 재들이 다 양분이 될 거잖아. 그래서 2차 천이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초본부터 시작하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 초본을 뭐라고 불러줄 수 있냐면 2차 천이의 개척자라 부를 수 있어. 그 다음 과정은 어떨까? 똑같아. 2차 천이도 이제 이 다음부터는 다시 관목, 양수림, 호남림, 금수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천이의 특징이에요. 2차 천이 책에 나오냐? 나오지 않나요? 여기 뭐 나오네. 불모지가 된 토양. 여기에 우리 책에는 경작지도 얘기를 하네. 뭔 소리냐면 농사하다가 이제 안 지는 거야. 그래서 싹 밀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또 2차 천이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양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몇 페이지냐? 175쪽 아래쪽에 보면 2차 천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산불 산사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습성천이 봐야 돼. 참. 요거 지울게요. 네. 안 지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확대해서 잘 맞추면 되지 않을까? 뭐 대충 맞죠. 2차 이제 습성천이는 1차 천이와 달라. 1차 천이 시작할 때 뭐였어? 뭐 불모지라고 표현할게. 처음 시작할 때 불모지가 땅이었잖아. 맨 땅, 나지들. 습성천이는 물이 많은 호수나 강 같은 거라 했잖아. 그래서 시작이 빈 영양호라고.
우리 빈부격차할 때 빈이 이게 무슨 뜻이야? 빈약하다 이런 말. 영양적으로 빈약하다는 뜻이야. 물은 물인데 양분이 하나도 없는 물이야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바람도 오고 동물도 먹고 똥도 싸고 막 유기물도 생기고 주변에 식물도 생기고 하다 보면 서서 얘가 영양적으로 풍부해져. 부 영양호로 바뀌어. 부영양호로 바뀌어. 그리고 결국 호수들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거의 호수로 설명을 하니까 호수 같은 것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 결국 나중에는 물이 날아가고 이제 비바람 이런 게 불고 위에서 물이 흘러오고 하면 점점 퇴적물이 쌓여. 그래서 나중엔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습지나 습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 이때 이제 이기류 이런 게 좀 생깁니다. 물론 수생식물이 이때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땅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거니까. 근데 1차 천이와의 차이는 이렇게 습지나 습원 땅이 생긴 다음에 바로 뭐가 지구류가 들어올 자리가 없고 바로 뭐가 생길까? 바로 초본으로 가. 이렇게. 이거는 왜 그럴 수 있어? 이미 영양적으로 충분하잖아. 그지? 이거 여러분은 필기 다 했으니까 이거는 일단 충분히. 그래서 습성 천이를 보면 영양분이 없는 호수에서 많은 호수가 됐다가 이제 퇴적물 같은 게 쌓여서 점점 육지처럼 변해. 그럼 우리가 그 상태를 습지나 습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땅이 됐을 때 뭐부터 자라면 풀부터 자라. 왜냐? 양분이 이미 많으니까. 그래서 양분이 없는 불모지에서는 뭐가 대척자로 작용한다고요? 지으류. 양분이 많을 때는 이렇게 초본이 육지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풀부터 자라요. 좋았어. 시간을 아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고난이도 문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특강 때나 이럴 때는 안 다뤘던 내용이니까 한번 쉬운 문항들은 오늘 우리가 교과서나 쌤이 평가평가 몇 개 내줄 테니까 그거 풀어보면 되고 어려운 문항들이 가끔 나왔을 때 힘들어 하니까 이제 그걸 내면 시간 화이트 대신 공부를 합시다. 요때 오케이 이걸 보고 얘들아 얘가 1차 천인지 2차 천인지 찾고 1번 얘가 몇 차 천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던지 책에 적어주시고 두 번째 근거 세 가지 찾아야 돼. 두 가지인가? 두 가지만 찾자. 우리 아직 초보니까 1차인지 2차인지 생각해보고 만약에 1차 또는 2차라면 근거를 두 가지라도 찾아보자. 세 가지 찾아. 두 가지 찾자. 야.
습성인지 건성인지. 아 그래 그것도 찾아. 습관도 찾아. 이거 잘 나는 거. 어? 잘 나는 거. 잘 나는 거를 찾는 거 좋다. 그 처음 시작이 땅이 완전 뒤집어졌을 때 이거만 아니 아무것도 없을 때 말하는 거. 그걸 찾아야지 그래프로. 아 힌트 줄까? 그래. 이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뭘 줬고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아니 첫 번째 나왔을 때는 3풀이라 줬고 두 번째 고난도로 나왔을 때는 이것도 안 줬어. 내가 우리 3풀까지 줄게. 착했다. 그럼 3풀 빼고 근거 두 가지 찾아볼래? 좀 그리는데 오래 걸려. 나를 우리 시간 많아. 50분이 돼. 몇 분까지지? 15분. 15분. 아 충분해. 아까부터 휴대폰을 잡고 있었는데 녹화 중이었구나. 어디 갔나 했는데. 생각을 좀 해봤나 이거? 일단 여차천인 것 같아. 2차인 건 알겠죠? 뭐 어떤 게 일단 3풀이라고 제가 줬으니까 그 정도 힌트는 줬으니까 그러면 이거 빼고 근거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볼래? 맞아. 억세가 뭔지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도 확실하면 지류는 아닌 것 같아. 맞지? 그래서 풀 같은 게 개척다. 표본이 개척단 거고. 또? 뭐라고? 말한 거야 경민아? 이제 두 번째라고 얘기하긴 조금 그득한데 풀이 빨리 자라서 그것도 될 수 있죠. 표본이 개척자란 말에 일단 양분이 있고 이런 건 들어갈 거고 누구 때문에? 이 땅은 보면 처음부터 억새, 소나무, 참나무가 동시에 화음부터 시작했다. 미리 씨 같은 게 다 잠재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1차 천이의 그래프들을 보면 여러분 못 봐서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요렇게 뭐 요렇게 아마 요런 식으로 얘네 두 개는 겹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나무의 씨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풀부터 자라고 풀이 생겨야 동물들이 와서 얘네 씨를 옮겨주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얘를 보면 억새, 소나무, 참나무가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잖아. 처음부터 얘네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습이야 건이야? 건인데 요거는 이제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 처음에 나왔던 거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거기서는 힌트를 처음에 줬었습니다. 근데 6월에 낼 때는 안 그랬는데 수능에 낼 때는 이렇게 산불도 주고 했는데 수능 때는 그냥 억새라고만 힌트 줬어. 뭐냐면 억새랑 억새 이렇게 적나? 억새 이건가? 저렇게 적었는데 저게 맞겠죠 처음에 생각했는데 억새랑 갈대랑 구분할 수 있어요? 억새가 땅이 들어가고 억새 갈대가 빨간 물 근처에 있어서 억새랑 갈대 작아가지고 작았는데. 억새가 이거니? 억새가 아인가 보다.
그렇지. 생긴 거 보세요. 이게 억새. 본 거 같지? 다음 갈대. 이게 갈대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두 개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둘 다 이상한 강아지 풀이 엄청 커져 있는 그런 형태로 생겼거든요. 사이를 보면 얘는 산, 육지에서 살아. 얘는 강가에서 살아. 6월에 요걸 힌트를 줬었어. 옛날에 나올 때는. 6월에 억새라는 갈대가 있다. 근데 억새는 이런 데 자라고 갈대는 이런 데 자란다. 일도 해놓고 11월에 이렇게 냈단 말이야. 이거 싹 지우고. 그래서 너희 억새랑 갈대 공부했니? 우리 6월에 냈는데 막 그렇게 잔인하게 했었어. 그래서 이제 생태 채집 같은 거 쌤은 많이 갔으니까 이렇게 막 호감이었다가도 이제 산에 갔는데 와 저 갈대 예쁘다 하면 호감도가 떨어지는 그 이과적인 알겠죠? 여러분도 이제 커서 대학생 돼가지고 같이 놀러 갔단 말이에요. 저 무슨 막 저런 거 어디 진해항모 이런 데 갔는데 와 저기 억새 예쁘다 하면 이제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고 아 저 빡대가리 새끼 이런 데 알겠죠? 여러분 좀 똑똑한 사람 사귀세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단어 하나만 배울까? 그냥 단어 한 개만 더 하고 맞히자. 그냥 지금 맞히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쌤이 이제 이 다음 가르쳐 줄 거는 우리가 학기 말까지 공부가 끝나야 이해할 것 같아서 그거 말고 이거 이제 넣어도 되겠다. 그거 말고 한 개만 언급하고 맞힐게요. 맞히는 게 아니라 문제 줄게요. 오늘 안 풀어도 되는데 그럼 오늘 안 풀겠지 내가. 한번 우리 이때까지 배운 거 연습해보라고 몇 문제 줄 건데 뒤에 내용까지 같이 있거든요. 뭘 언급할 거냐면 선이랑 불 좀 켜줄래 조항아? 극상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할 게 있어. 아까 극상이 뭐라 그랬어? 더 이상 분집이 이제 우점종이 안 변하는 건데 음수림이 우리는 극상이라고 배워. 맞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이야. 중미도. 그래서 아무 언급이 없으면 우리나라 문제에서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근데 간혹 진짜 간혹 툰드라라든지 또는 뭐 사바나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사막도 있는데 사막은 여러분이 아예 안 배우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건 안 나올 것 같고 툰드라에서는 뭐가 극상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쌤도 잘 몰라서 적어왔지. 어디 갔지? 잊어버렸어. 어디 갔냐? 이끼나 그런 동토층 안에 곰팡이류 이런 애들이 조금 많이 살고요. 사바나는 초본들이 극상 상태입니다. 안정적이라고. 그래서 극상을 굉장히 안정된 상태라고 해. 더 이상 안 변하거든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 우리가 극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천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 그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근데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 뭐냐면 풀이 갑자기 나무로 변하는데 풀이 종류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우점종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지식이 부족하거나 연구를 좀 경험이 짧으시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풀의 종류가 확 줄면서 갑자기 나무 수가 늘어나면 종수만 보면 막 100가지였다가 막 10가지로 줄고 이러잖아.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종수나 이런 거에만 치중하다 보면 종 다양성이 줄고 생물 다양성이 그런 식으로 줄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멸종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 지금이 막 멸종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관점을 바꿔서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멸종도. 그래서 보호하거나 할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 사진은 그래, 요걸 잘 쓸데없는 얘기 좀 하고 1번 2번이 있고 여기 이 산에는 풀풀풀풀풀풀풀 있고 여기 나무나무 그리고 나무나무로 된 산이 있어. 이때 이 1번 2번 상 중에 생체량은 어디가 더 많을까? 나무가 많은 산이 생체량이 많을까요? 풀이 많은 산이 생체량이 많을까요? 나무 쪽이 훨씬 생체량이 많아요. 나무가 가득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생체량이라는 단어 엄청 어색하잖아. 그래서 요 단어 때문에 간혹 문제나 여러분 글 읽을 때 생체량이라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량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원조 중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얘랑 얘네 어떻게 비교해요? 그럼 비교해 볼게 하면서 얘네 두 개를 싹 밀어버린 다음에 물을 쫙 빼, 말려. 그 다음 재면은 물무게 빼고, 그죠? 그럼 진짜 얘네 생체량이 있겠죠. 원조 중량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유기물 총량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예를 들면 이 산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사느냐, 얼마나 많은 양의 생물,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를 표현할 때, 양, 진짜 생물의 양. 우리 개체수는 일반, 2반 똑같다고 하더라도 너네 몸무게 이런 거 측정해서 하면 생물량은 다를 거 아니야, 그지? 저랑 이관이가 개체수는 똑같이 1이잖아요. 종수도 똑같잖아요. 근데 생물량은 제가 더 많겠죠. 무거우니까, 그지? 이관이랑 저랑 수분 짝 빼도 제가 아마 체중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거. 또 얘네가 몸 자체가 전부 유기물이기 때문에 유기물 총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은 뒤에서 이제 자세히 할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습지 내줄 테니까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찍는데 오래 걸려. 쉬고 계세요. 이제 찍어서 나눠드릴게요. 저거 촬영 좀 멈춰주세요. 촬영 안 누른 거 같지? 이거요? 네.